성인 ADHD 기질은 하늘이 성공하라고 우리한테 준 기질입니다. 성인 ADHD 부주의를 가진 분들한테는 살기 편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오늘은 우리 최명기의 마음 편한 TV 구독자님들께 성인 ADHD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성인 ADHD를 판별하는데 가장 흔히 쓰이는 검사가 있습니다. 성인 ADHD 자가보고 척도 ASRS라고 합니다. ASRS에는 굉장히 많은 항목이 있어요. 파트가 나눠져 있는데 사실은 ASRS 전체 항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사실은 6개입니다. 이 6개가 대부분을 좌우하고 이 6개가 제일 분별력이 있는데요. 이 6개를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에 어려운 부분을 끝내놓고 그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해 곤란을 겪은 일이 있습니까? 체계가 필요한 일을 해야 할 때 순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까? 약속이나 해야 할 일을 잊어버려 곤란을 겪은 일이 있습니까? 골치 아픈 일을 피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까? 오래 앉아 있을 때 손을 만지작거리거나 발을 꼼지락거리는 습관이 있습니까? 마치 모터가 달린 것처럼 과도하게 혹은 멈출 수 없이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중에 4가지 이상에서 나는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 성인 ADHD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대강 해놨는데 끝마무리를 짓지 못한다. 나는 일을 열심히 하는데 내 상사는 맨날 너한테 넌 순서가 없어. 체계가 없이 넌 뒤죽박죽 일을 하는 것 같아. 라는 비난을 갖다 계속 듣게 된다. 갑자기 난데없는 약속이 터져 나오는데 난 들은 적이 없는데? 근데 아내는 얘기해요. 한 달 전에 얘기했는데? 난 들은 적이 없는데? 딴 약속을 잡아놨는데. 내가 말을 하거나 그러면 멈추지 못하고 그리고 보통 발을 갖다 많이 떨기도 하고요. 사실은 요새는 아주 긴장되지 않을 때는 꼼지락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 스마트폰을 보거든요. 걸으면서 스마트폰 하는 분들, 그러면서 실수로 누구랑 쿵쿵 많이 부닥치는 분들, 그러면서 물건 자주 잊어먹는 분들. 사실은 진짜 죄송하지만 성인 ADHD일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ADHD의 가장 첫 번째 증상은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을 얘기해 보다가 보면은요, 우리 아이들은 ADHD인 아이들도 너무너무 오래 집중을 잘하는 게 2가지 있어요. 첫 번째, 유튜브 보기. 2번째, 게임하기. 그런데 유튜브란 게임은 성인 ADHD인 분들도 ADHD 아이들도 오래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게임 생각해 보세요. 보면서 계속 손을 움직이지요. 그러니까 지겨울 새가 없어요. 그리고 게임은 순간순간 시퀀스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오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유튜브나 쇼츠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돌려요. 오래 있을 수 있는 거지요. 진짜 극단적인 ADHD를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쇼츠와 틱톡이 있는 거예요. 그보다 길어지면 어렵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 사실 우리 인간의 집중력은 그렇게 오래 가지가 않아요. 우리 과연 인간이 얼마나 집중할 수 있나를 갖다 사람들이 알게 된 게 언젠가 하면은 2차 세계대전 때였다는 말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 영국으로 비행기가 날아오면은 레이더를 갖고 보고 있어야 돼요. 비행기가 날아오나 안 날아오나. 처음에는 그냥 그 레이더를 갖다 한 사람이 주의 집중하는 거 없이 8시간을 쭉 보고 있게 했대요. 그랬더니 놓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전을 수행해야 되니까 밤새서 보게 했대요. 독일 비행기를 놓치는 거예요. 또 통계를 내봤대요. 20분이구나. 20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놓치는 것 같아. 그래서 20분에 한 번씩은 중간에 보고를 하게 하건 뭐를 하게 하게 놓은 거예요. 우리는 학교에서 지금은 좀 낮아졌지만 저 학교 다녔을 때는 50분 수업, 10분 휴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50분이 평균 집중 유지 시간인가 보다 하고 착각해요. 50분이 평균 집중 유지 시간인 분들은요, 매우 드물어요. 대부분은 20분이에요. 보통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걸 하게 되는데 오히려 또 이 집중도 묘해요.
성인 ADHD인 분들, ADHD인 어린 학생들의 어떤 분들은 밖에서 차라리 약간 소음이 있을 땐 집중을 해요. 그러나 어떤 학생들은 제일 힘들어하는 게 혼자서 조용한 방에서 숙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집중을 방해하는 거를 노이즈라 그래요. 그런데 이 노이즈는요, 외부 노이즈가 있고 내부 노이즈가 있어요. 근데 외부 노이즈와 내부 노이즈는요, 경쟁 관계에 놓여져 있어요. 밖에 아무런 소음이 없잖아요. 그런 내부 노이즈가 솟구쳐 오르기 시작해요. 잡생각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적절한 외부 노이즈가 있을 때만 내부 노이즈가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이제. 내부 노이즈가 외부 노이즈의 비율이 안 맞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ADHD의 첫 번째 증상은 집중력 부족이에요. 그런데 이 집중력 부족은 다양하게 나타나요.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요, ADHD인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은 자꾸 다쳐요. 성인 ADHD인 분들 중에서도요, 운동만 하면 유난히 다치는 분들이 많아요. 남들은 괜찮은데 축구하다 다쳐요. 왜 다치는지 아세요? 옆에서 누가 공 뺏으러 오는데 못 봐요. 그리고 가다가 쿵 부닥쳐요. 부주의예요, 부주의. 보지 못하는. 그리고 보통 아주 심한 부주의는 아주 어렸을 땐 있어요. 알림장 맨날 잊어먹어요. 준비물 잊어먹어요. 나이가 들잖아요. 선택적 부주의가 돼요. 성인 ADHD인 분들은요, 맨날 물어봐요. 양말 어딨어? 이거 어딨어? 왜 이걸 못 찾는 거야? 그래서 성인 ADHD인 분들 중에 심한 분들은요, 여권도 자주 잊어먹고요. 휴대폰도 자주 잊어먹어요. 두 번째 증상은 무엇이냐? 충동성이에요. 성인 ADHD인 분들도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 아이들도 싫어하는 게 뭐냐? 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충동성이 있으면은 지겨운 거를 하지 못해요. 기다리는 것도 너무 싫어요. 도박까지는 아니더라도요, 내기나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충동적이기 때문에 재미있거든요. 여행이나 스케줄을 잡을 때도 충동적으로 잡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인 ADHD인 분들이 전부 다 충동적으로 화를 많이 내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충동성도 높아요. 근데 충동성은요, 영어의 impulsiveness를 번역한 거예요. 결국 뭐냐? 임펄스가 생기는 경향이 임펄시브니스예요. 임펄스는 뭐냐? 갑자기 확 올라갔다가 내려앉으면 다 임펄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 ADHD인 분들은 결국은 삶에 임펄스가 많아요. 기복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임펄스가 화로 나가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그 임펄스가 술로 나가고요. 어떤 분들은 그 임펄스가 쇼핑으로 나가요. 성인 ADHD보다 무지 겁이 많은 분들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갑자기 임펄스가 올라가면서 공황이 생기면서 공포에 사로잡혀요. 진짜 내가 좋은 걸 갖고 있는데 조금 상황이 안 좋아지잖아요. 참지 못하고 그거를 팔아버려요. 그래서 맨날 후회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 ADHD인 분들은 충동적으로 성급한 결정을 인생에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충동적으로 하게 되는 성급한 결정 중에 우리한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뭘까요? 사랑이에요. 충동적으로 결혼을 하고 충동적으로 이혼을 하는 분들 경우에는 성인 ADHD에 더해서 우울증이 더해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성인 ADHD에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 ADHD의 마지막 증상은 높은 활동성이에요. 왜 제가 높은 활동성이라고 번역하게 되느냐? 하이퍼 액티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과잉 행동이라고 번역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과하게 행동하는 것만 높은 활동성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결국 이 높은 활동성이라는 건 뭐냐?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보면은 앉아있으면서 계속 몸을 움직이는 것도 맞지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장사해서 가게가 잘 돼요. 1년 했어요. 너무 잘 되는 가게예요. 그런데 활동성이 높거든요. 1년도 채 되기 전에 하나 더 해요. 두 번째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6개월도 되기 전에 하나 더 해요. 그런 다음에는 3개월도 되기 전에 하나 더 해요. 그러다 다 망해요. 이 역시 높은 활동성인 거예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업 중독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업 중독인 분들은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성인 ADHD인 거예요. 그래서 성인 ADHD인 분들은요, 가만히 앉아서 지루하게 공부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움직이는 일을 할 때는 너무너무 완벽하게 잘하세요. 돌아다니는 일을 하잖아요. 하나도 지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서 오해도 받고 싫은 얘기를 많이 들어요. 나는 우리 삼촌이 회사에 취직시켜준대요. 우리 부모님은 얘기해요. 앉아서 계속 그냥 간단한 일만 하면 돼. 그런데 나는 그거를 하잖아요. 난 진짜 못하겠어요. 그럼 부모님은 야단치지요. 넌 왜 그렇게 끈기가 없니? 그러나 반대예요. 나는 매일매일 움직이면서 하는 일은요, 나는 지치지 않고 매일매일 할 수 있으니까 끈기가 있는 거지요. ADHD인 아이들은 이제 부모님과의 싸움이 언제부터 시작되냐 하면은 학원에 다니면서 시작돼요. 그러나 학원에 있을 땐 나아요. 부모님과 우리 ADHD 아이들의 전쟁은 언제 시작되느냐? 집에서 숙제를 할 때 생겨요. 가만히 앉아서 숙제를 하라 그러면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충동성도 있잖아요. 엄마가 뭐라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4, 5학년쯤 되면은 충동적으로 같이 대들어요. 엄마가 야단치면 애는 더 세게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공부는 때가 있기 때문에요. 너무 억지로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성인 ADHD인 분들은, 우리 어른분들은요, 나의 성향에 맞는, 나의 높은 활동성이 맞는 움직이는 일, 돌아다니는 일을 하게 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행복하고 지치지 않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1년 내내 앉아서 공무원 시험 준비해야지, 1년 내내 앉아서 이 자격증을 따야지, 그러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성인 ADHD인 분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나 자격증을 딸 때 제가 권하는 게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을 차라리 4시간쯤으로 정해 놓으세요. 그럼 그분들이 저한테 얘기하세요. 하루 4시간만 앉아서 공부하고 어떻게 시험에 붙어요? 그럼 전 얘기하지요. 어차피 하루 4시간 이상 앉아있으면 다 딴짓을 하세요. 그러면 나머지 4시간은 뭐 해요? 일하세요.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뭔가를 사고 쓰는 맛이 있어야지 지겨운 공부를 버틸 수 있으세요. 그럼 나머지 시간은 뭐 해요? 노세요. 놀고 공부하며 일을 하면서 막상 그 시험이 오기 3개월 전까지는 그렇게 지내세요. 3개월 전에 급해지시잖아요. 그때는 전문용어로 똥줄이 타게 돼요. 그러면 3개월째부터 열심히 공부하게 되세요. 그러나 반대로 하면 틀림없이 실패하게 되세요. 무슨 뜻이냐? 성인 ADHD 분들은 충동적이잖아요. 처음 3달은 열심히 해요. 그러다 3달 지나면서 나가 떨어지세요. 그러다가 보면은 포기하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해야 돼요. 옛날에는 7살이 되기 이전에 발병해야지 ADHD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미국 정신의학회 기준이 바뀌면서 12세 이전에 발병하는 거로 바뀌었어요. 어떤 아이들은요, 어렸을 때는 무지 겁이 많아요. 그래서 밖에서 너무 얌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지 머리가 좋아요. 집중을 하지 않아도 공부를 너무 잘해요. 부모님과 싸울 일도 없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게 되잖아요. 10살, 11살 되게 되잖아요. 저절로 겁이 조금씩 줄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굉장히 소심하던 아이들이 만 11세쯤 돼서 빵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되게 좋아해요. 우리 아이가 되게 성격이 밝고 명랑해졌어요 라고 좋아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 아이가 겁이 무지 많았을 때는요, 준비물을 빼먹으면 안 돼. 전날 전부터 준비물 빼먹을까 봐 걱정해요. 챙기고 또 챙기고 또 챙기는데요, 겁이 없어지잖아요. 아이는 너무 마음이 편해져서 아무것도 안 챙기고 신나고 재밌게 놀아요. 처음엔 좋아하다가 서너 달 지나면
부모님 속이 터지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이 몇 세 이전이라는 기준은 왜 중요한가 하면요, 여러분. 성인 ADHD는 성인이 되어서 생기는 ADHD가 아닌 거예요. 12세 이전에 ADHD 증상이 없으면은 ADHD란 진단이 내려질 수 없는 거예요. 아이들의 가장 ADHD의 주된 증상이 높은 알청성 과잉 행동은요, 평균으로 따졌을 때 중학교 2학년쯤 되면 조금씩 줄어요. 그래서 앉아있으면 머리도 뜯고, 손톱도 뜯고, 어떤 아이들은 껌 씹다가 계속 여기다 붙이기도 하고, 손도 달달거리긴 하지만 중학교 2학년쯤 되면은 상당수의 아이들이 앉아있는 게 가능할 정도로 과잉 행동이 저절로 좋아져요. 대신 공부하려고 하게 되면은 온몸이 긴장되면서 속이 터지고 화가 나요. 그래서 엄마한테 계속 짜증내면서 공부해요. 그런 다음에 충동성도 절반 정도에서 줄어요. 성인 ADHD 있는 분들한테 몇 살 때 제일 마지막으로 친구 때려봤어요. 그럼 대부분 초등학교 5학년이나 4학년 때래요. 충동성이 감소하는 거예요. 보통은 높은 활동성이 줄어들고 나서 그 해 중학교 한 2학년에 줄었다 그러면은 중3이나 고1에는 충동성이 줄어요. 부주의 성향은 죄송하지만 완벽하게 줄어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분은 성인기까지 ADHD 증상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부주의는 다 줄어들어요. 실수는 안 해요.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도 높은 활동성과 충동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주식하고 코인하고 주식하고 코인하고 주식하고 코인하다가 경기가 좋으면 엄청난 부자가 되고 경기가 나빠지면 쪽박을 찾는 분도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일부인 분들은 항상 버는 것보다 많이 써서 빚이 줄지 않아요. 그런데 실수는 안 해요. 어렸을 땐 실수하다가. 이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높은 활동성과 충동성은 남아있지만 부주의는 줄어드는 거예요. 반대인 분도 있어요. 부주의랑 높은 활동성은 줄어들어서 오히려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겁도 많아요. 겁이 많은 분이 부주의가 있잖아요. 상사가 한번 쳐다보잖아요. 가슴이 떨리면서 오히려 실수를 더 많이 해요. 그렇지만 높은 활동성, 충동성, 부주의가 25살까지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내가 30대 중반에 다시 ADHD가 된 것 같아. 사실은 ADHD가 된 게 아니라요.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장애라든가 극도의 스트레스라든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충동성이랑 높은 활동성이랑 부주의가 다시 고개를 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세 이전에 ADHD 증상이 있어야지만 성인 ADHD라고 할 수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성인 ADHD를 구성하는 높은 활동성, 충동성, 부주의가 심하다고 해서 다 성인 ADHD는 아닌 거예요. 그게 내 가정생활, 내 사회생활, 나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많다 그러면은 난 성인 ADHD가 아닌 거예요.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엄마나 아빠가 성인 ADHD고 아이들은 얌전하잖아요. 아이들은 진짜 시쳇말로 돌아버릴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산만하고 계속해서 미치겠거든요. 계속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성인 ADHD인 부모님들은요, 잔소리도 엄청 많아요. 오래 붙어 있잖아요. 맨날 주말에 싸워요. 서로 오래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이런 경우는 결국 나는 괜찮다고 하더라도 나의 주변 사람한테 피해를 줘서 그 피해가 원망으로 나한테 돌아오니까 나한테 피해가 되는 거지요. 어떤 아이돌 스타분이 있어요. 높은 활동성을 갖고 있어요. 진짜 과잉 행동이 있어요. 멈추지를 못해요. 그분이 예능을 해요. 방송 분량이 나와요. 진짜 기발한 일들을 해요. 충동성이 없잖아요. 예능에서 못 버텨요. 예능은 결국은 서로 말하면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충동성으로 확 치고 들어가지 않으면요, 재미가 없어요. 또 우리가 예능할 때 가장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게 뭔가요? 실수예요. 그분이 성인 ADHD 치료를 받고요, 예능에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약 먹으면 8시간 동안 차분해지거든요. 직장을 잃게 되지요. 절대로 치료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분이
높은 활동성이 있기 때문에요. 계속 다른 이성을 만나면서 궁금하기 때문에 이 사람 만났다, 저 사람 만났다, 저 사람 만났다 환승연애를 해요. 스캔들이 나요. 높은 활동성이 있기 때문에 버는 거에 비해서 돈을 너무 많이 써요.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도 만나요. 충동성이 있거든요. 술 먹으면 걸핏하면 욕이에요. 그런 다음에 충동성이 있다가 보니까 가끔 도박도 한다는 소문도 있어요. 높은 충동성 때문에 본인은 하지 않지만 쟤 이렇게 충동성이 높은 거 보니 약할 것 같아 라는 소문도 돌아요. 그리고 부주의가 있어서 맨날 스케줄이 펑크가 나요. 그땐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 ADHD라고 모두 다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결국 나한테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를 결정하지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이 와서 검사하고 나서 성인 ADHD 성향이 맞네요 했을 때 환자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치료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면 저는 오히려 환자분들께 물어봐요. 치료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가끔 생각해요. 성인 ADHD를 진단하는 건 의사가 아니라 환자분들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그럼요. 성인 ADHD에는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 높은 활동성, 지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 탄력성 하지요. 사실은 성인 ADHD의 높은 활동성이 회복 탄력성이에요.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에 신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다음에 어디 가게 되잖아요. 많은 성인 ADHD 성향인 분들은요, 시키지 않은 일까지 열심히 해요. 남의 밑에 있다가 독립해서 빨리빨리 차려서 성공할 수 있어요. 사실은 엄청 성공한 분들의 많은 분들은 저는 성인 ADHD 성향이 있다고 봐요. 충동이 없잖아요. 우리 삶은 무한한 반복만이 있을 뿐이에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유명한 프랑스의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자가 한 얘기예요. 충동만이 우리 삶에 변화를 준다고. 그렇기 때문에 충동이 있어야지 집값이 오를 것 같아 하고 팍 한번 결단을 내려서 지르든지 하지요. 여러분 고백할 때 충동적이었지 계획적으로 사랑을 고백해 본 적 있으세요? 충동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동과 높은 활동성이 있잖아요. 우리는 재밌고 즐거운 삶을 살아요. 빨리빨리 움직여요. 사실은 엄청난 장점인 거예요. 부주의도 때로는 장점일 수 있어요. 성공한 분들 중에 위임을 잘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위임을 잘하는 분들을 살펴보니까요. 그분들이 위임을 잘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귀찮으니까. 계속 쪼잔하게 집중해야 되는 일들은 남한테 다 맡겨요. 결국 부주의는 뭐냐? 큰 것만 보고 작은 거는 덜 보게 하면서 성큼성큼 앞서 나가게 하지요. 그래서 애매하게 성공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애매하게 성공하다가 보니까 아직까지 스케줄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좀 그분들한테 말씀드려요. 조금만 더 성공하세요. 그래서 꼼꼼한 비서가 생기면은 여러분의 부주의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라고 말씀드리죠. 사실은 요새 AI 비서가 너무너무 일을 잘하기 때문에요. 점점 성인 ADHD 부주의를 가진 분들한테는 살기 편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성인 ADHD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성인 ADHD인 분들, 내가 성인 ADHD라고 생각하는 분들, 용기를 내서 열심히 삽시다. 성인 ADHD 기질은 하늘이 재밌게 살라고, 성공하라고 우리한테 준 기질입니다. 그 기질이 아니었으면요, 인류는 벌써 도태되고 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